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4.10 총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해 올릴까 합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민주당 이재명이가 사천 논란에 휩싸여 있는 저 참극을 보고서 지금 보수 우파들 가운데서도 그 광경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번에 우리가 국힘당이 절반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 드디어 입법부를 정상화로 돌릴 수 있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재명이 저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왜 찐명만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개인적인 사사로운 관계에 의거하여 지금 민주당이 공천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본질을 명확하게 꿰뚫어 봐야 됩니다. 자, 그 점은 무엇이냐? 이재명은 그야말로 듣도 보지도 못한 잡놈, 듣보잡이에요. 즉 우상호나 이인영이나 림종석, 이런 골수 주사파 운동권 출신 애들보다는 전혀 그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그야말로 듣보잡입니다. 즉 현재 이재명이 대장동과 백현동에서 얻은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을 가지고 당에 대해서 어떻게 지분을 확보했는지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은 주요한 출처를 통해서 지금 시중에 돌고 도는 이야기들은 송영길에게도 돈을 주고 인천 계양구를 얻었다는 얘기가 있고, 또 그 20세기 후기 인상파 대가인 그 이해찬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해골찬이죠. 그 사람에게도 돈을 주고 이 지분을 얻어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마 지금 당을 뛰쳐나간 무슨 김종민이나 조응천이나 많은 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악법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이재명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고 당대표로 추대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돈이 흘러가고 주고받았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준 사람이나 돈을 받은 사람이나 그 더럽고 추잡한 행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실토하는 사람이 없죠. 반면 이번 공천에서 떨어지니까 이수진 같은 동작 을에 있었던 본인이 공천에서 밀려나고 나니까 이제 이재명에 대한 포화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국힘당에 입당한 김영주라는 여성 의원도 매 한 가지죠. 자, 그런데 국민 여러분, 지금 이재명은 바지 사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주당 내에 북과 직접 내통하는, 즉 평양에서 노동당 서열이 가장 높은 사람은 이재명이 아닙니다. 따로 있을 겁니다. 그 실명은 일단 오늘 여기서는 밝히지 않기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일이 생기냐면, 통합진보당, 통진당이 지나간 몇 년 전에 위헌정당의 처분을 받고 해산이 되었었죠. 그 통합진보당 해산의 주역으로 담당했던 분이 바로 고용주 당시 검사장이었습니다. 자, 고용주라고 하는 걸출한 공안검사에 이런 아주 강직하고 결기가 있는 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통합진보당뿐만 아니라 전교조도 해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지금 국힘당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해서 국회가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요, 그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번에 민주당이 합쳐지는 비례대표에는요, 이 통합진보당, 통진당에 몸담고 있었던 자들, 그런 자들이 지금 대거 진출할 뿐만 아니라
창원이나 청주 이런 데서 간첩으로 몰려서 조사를 받다가 지금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그런 자들도 지금 국회에 진입하기 위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통진당 출신 혹은 이석기 계열의 경기 동부연합 출신들이 만약에 3명 정도가 비례대표로 입성을 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보좌관들이 몇 명입니까? 9명이에요. 그러면 9 곱하기 3, 27명이 이제 국회 내에서 간첩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게 됩니다. 국방부 자료, 국정원 자료, 산업자원부 자료, 모든 우리 국가의 주요 핵심 분야의 자료들을 청문회나 기타 회의의 명목으로 이들은 자료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비밀취가 인가증도 없는 그런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그런 우리나라의 주요 시설이나 기관의 핵심적인 자료를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일예로 지금 민주당을 탈당한 서른이란 자가 있어요. 그 서른에 보좌관을 했던 여자 보좌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을 졸업한 그런 여성 동무예요. 그런데 그자가 그렇게나 많은 군사 관련된 정보를 빼내갔습니다. 그런데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조사를 안 하고 혹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서른이 사무실에 들어간 그런 간첩들이 하나만 있어도 나라가 시끄럽고, 그리고 국가의 주요 기관에 대한, 주요 조직에 대한 내부 비밀 정보 자료들이 북으로 지금 넘어가는데, 지금 이와 같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를 해서 지금 간첩들이 대거 입법부 내로 진입하게 되면은요, 자, 10명 정도가 당선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보좌관 9명을 곱하면 90명이 지하당 레지스탕스처럼 국회 내에서 친북 활동,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한 반국가 세력으로 활동을 가열차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그럼 이게 지금 단순하게 뭐 국민의힘이 몇 석을 더 가져가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이가 살짝 속으로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국민의힘 너네들 앞으로 어떻게 엿을 먹일 것인지 한번 지켜봐라. 속으로 지금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자, 국민 여러분, 그럼 국민 여러분들 이처럼 앞으로 간첩 세력들이 국회로 들어와서 이재명의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이재명 말 안 듣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그렇죠. 평양의 대남 공작기관의 지령과 그들의 명령 지시에 따라서 국회 내에서의 활동을 할 것입니다. 필요한 자료를 뽑아서 평양으로 송출할 것이고, 모든 자료는 그런 식으로 해서 북한 괴뢰의 대남 공작기관으로 넘어가서 결국 이 나라의 뿌리를 뿌리채 흔들어서 대한민국을 멸망시켜버리는 지름길로 갈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공산화로 가는 바로 첩경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평양의 지령이 이미 민주당 내부에 하달이 됐죠. 그리고 그 북괴 그러한 대남 공작 부서의 지령에 따라서 지금 이재명은 하나씩 실천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요, 본인의 의사로 지금 공천하는 게 아닙니다. 평양의 지시대로, 평양이 원하는 대로 가장 많은 수의 간첩을 국회 내로 진입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입 장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금 북한 내 노동당 서열도 한참 뒤가 되어 있는 이재명이가 무슨 당대표를 한다고 해서 거기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간첩들이나 아니면 금년도 4.10 총선을 통해서 국회로 진입할 간첩들은요, 지금 그들의 진면목은 숨긴 채 지금
회심의 미소를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은 어떻게 되겠죠? 지금 한동훈 씨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한다면서 온갖 오물과 폐품 쓰레기들을 긁어 모으고 있어요. 마치 넝마주의들이 넝마를 모아서 무슨 폐품이라도 팔아서 장사할 것처럼 그런 폐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이름을 거명 안 하겠습니다. 무슨 4선을 했다, 5선을 했다, 혹은 무슨 서울대학교에서 학생운동을 했다 하는 생선 횟집 아저씨들까지도 지금 국회에 천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동안 한동훈과 함께 특수부 검사들에게 기업 비리를 제공하고 제보하면서 소위 말해서 빨대 역할을 했던 그런 시민단체 출신의 한 공인회계사가 있었죠. 뭐 연세대학교 어디를 나왔다고 하던데 그런 자가 그대로 지금 남아서 있으면서 국민의힘을 점점점 좌경화 세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자유민주당에서 공약을 발표를 하면 그 공약을 따라하고 있는 한동훈,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오늘은 급기야 무슨 군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요 이미 제가 수차례 언급한 바가 있고 이미 자유민주당의 공약으로 되어 있는 실천사항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저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지금 한동훈은 대학 다니면서 소년급제를 했다고 하지만은 당시 운동권에 있었던 자기의 동료들, 동급생들 사이에서 자신은 그와 같은 사회주의 운동에 심취하지 못했던 것, 의식화 훈련 과정에 동참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사법시험도 합격했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한동훈은 마치 그들에게 무슨 빚이라도 진 것처럼 혹은 그들에게 무슨 부채의식이 있는 것처럼 아니면은 스스로가 그들과 같은 사회주의 활동, 의식화 활동에서 반정부 활동을 못한 점에 대해서 스스로가 부끄럽게 느끼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의 머릿속에는 확신에 찬 스스로의 고집과 아집에 똘똘 뭉쳐진 그런 잘못된 판단, 역사적인 인식 부족에서 비롯되는 오류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검사 출신들, 특히나 공안부가 아닌 특수부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공부를 하지 않고 얼마나 역사를 모르는 머리가 그야말로 허옇게 비어있는 깡통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입증해주고 있는 참 기가 막힌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한동훈의 한 모습을 보면요, 이승만의 건국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과 산업화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빚을 청산해버리고 이 나라가 고속 성장을 질주하게 했던 전두환 대통령, 이어지는 노태우 대통령과 같은 이런 군인 출신들에 대해서는 반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김영삼, 김대중 이런 자들에 대한 흠모의 정을 나타내보면서 80년 5월 달에 있었던 광주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광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하는 이런 참 허무맹랑한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어요. 자, 제주 4.3 폭동 역시 모스크바로부터 시작된 지령을 받아서 남로당 박헌영을 비롯한 제주도의 토착 빨갱이 그룹들이 그 지령을 받아서 일으켰던 민중 폭동이었습니다. 또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파견을 기다리던 여수 순천의 육군 14연대가 10월 19일 날 일으킨 군사 반란 역시 마찬가지로 군부 내에 있었던 공산당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인식 없이 그 모든 것을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키는 마치 김영삼과 김대중에게 특별한 과외 교습이라도 받은 듯한 이런 한동훈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들이 얼마나 사상적으로 빈약하고 역사적으로
구상유치의 전냄새가 풀풀 나는 아이들인지를 여실하게 입증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제 정신 차려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 국회에 저런 간첩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이 나라 국회는 망가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과연 지금 가슴에 이 배지 다는 것에 정신 팔린 수많은 인간들의 군상들을 보면서 과연 저런 인간들이 들어가서 과연 이 나라의 국채를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의 이런 온정한 질서 속에서 제대로 된 국가 발전에 참여할 수 있을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도 역사관도 도덕 윤리관도 없는 자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배지를 달고 과연 국회에 입성했을 때 무슨 또 다른 참극이 벌어지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대로 두고 보시렵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의 이중대로 전락한 국힘당이나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일 뿐만 아니라 특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북계의 평양에 암약하고 있는 저 승냥이 늑대들 그룹 대남 공작 기관들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무슨 비명 행사다, 친명 친명 횡재라 그러나요? 그런 신조어도 만들고 있지만은 또 다른 이 비례대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달려온 또 다른 건달 양아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국이에요. 조국은 학창 시절부터 제대로 된 공부는 안 해본 머릿속이 텅텅 비어있는 아주 유치찬란한 아이입니다. 자, 조국의 아내 정경심과 그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양심이 없는 철면피의 인간인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2심에서조차도 유죄를 받았건만 저자를 법정 구속하지 않고 놔두는 이 나라의 법원은 또 무엇하는 곳입니까? 지금 송영길이가 왜 자기는 아직 1심도 안 끝났는데 조국이는 자유롭게 다니게 해줘서 나는 왜 구속시켜서 감방에 넣었냐고 지금 볼멘 소리를 하죠. 지금 소나무당이라고 하는 검찰 독재를 비판하는 송영길의 소나무당이 창당식을 하는데 송영길이가 못 나왔어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 지금 이들은요, 선거가 끝나면 전부 다 하나로 다시 해쳐 모여를 하고 다시 이 나라를 뒤로 끌어내리기 혹은 이 나라를 뒤집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고자 하는 그 길로 내다름을 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각성하셔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간첩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간첩을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같은 데 있나요? 물론 거기도 변호사 출신도 있고 검사 출신도 있죠. 그러나 그런 그 이빨 빠진 종이 고양이 같은 그런 친구들이 설령 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좌익 간첩들을 잡아내는 일을 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정치권 내에서는요, 유일하게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고용주 전 검사장입니다. 현재 고용주는 자유민주당 대표로 있는데요. 이번에 아무래도 고용주는 자유민주당의 사운을, 명운을 걸고 당의 운명을 걸고 국회에 입성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례대표 앞번호를 받던가 아니면은 직접 자유민주당 당사가 있는 마포구에서 종북 좌익 세력의 원흉 중에 하나인 정청래를 잡기 위한 소위 말하는 소방수가 아니라 저격수로, 저격도 무슨 한 발씩 쏘는 게 필요 없죠. 그냥 대포를 쏴버리는 그러한 저격병의 역할을 고용주 대표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이런 식으로 제1선에 깃발을 들고 나서게 되면은 당연히 국민들께서는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게 기댈 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 다 친중으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한동훈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국민의힘이 자신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세력이라고 착각들 하고 있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죠. 이미 중국 공산당이 발라놓은 갖가지 그 교란 체계에 의거해서 이미 국민의힘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가 있어요.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바가 없죠. 이미 중국을 오고 가고 방문을 하고 뭐 교류를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덫에 트랩에 빠져서 이미 좋은 동영상들을 많이 남겨놓고 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통일전선부나 그리고 국가안전부 이런 데서는요, 뭐 크게 위협 공갈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지시에 순응하고 잘 따르게 돼 있죠. 이번에 김영동이라고 하는 한동훈의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걸 보더라도 그 김영동을 추천했던 게 주중 한국 대사를 했던 권영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영동은 부인이 중국 여자고 처가가 중국 사람들이에요. 자, 다만 혈통적으로 조선족이라는 것만 다르지 똑같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그들의 조국이에요. 결코 그들이 조선족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미 국민의힘당 내부로 어떤 식으로 공천을 하고 있었지 모든 자료들, 중간 결과들은 지금 중국 공산당에게 매일 밤마다 보고가 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안에는요, 북과 내통하고 있는 간첩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음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좀 확실한 정보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평양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의 바풀떼기들, 이들은요, 반드시 국회를 시뻘겋게 공산화시키는 교두보를 만들고 앞으로 4년 내에 대한민국을 공산화된 베트남처럼 그렇게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한 마지막 피치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각성하지 못하시고 올바른 투표를 못하면요, 그냥 이 나라는 이제 공산주의로 넘어갑니다. 지금 사회주의의 빛깔을 너무나도 드러내고 있는 국민의힘당, 그 국민의힘이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저당은 설령 숫자적으로 무슨 과반인석이 되고 뭐 다수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국가 민족은 딴전입니다.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국민의힘당 가운데 한동훈을 비롯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내 가족과 내 자식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결코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일하거나 헌신하거나 봉사할 생각은 일점도 없는 자들의 집합체가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산 파괴 세력들, 간첩 세력들을 국회로 집어넣는 데 대해서 그 어떠한 바리케이도 칠 수가 없고 그들과 맞서 투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역량조차도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허약한 애들이 바로 국민의힘당이요, 또 국민의 미래라고 하는 저 비례 정당이 되겠죠. 자, 국민 여러분, 저는 고영주 대표님의 요청으로 제가 고영주 대표님을 만나게 됐고, 국정원을 정상화시켜야 되겠는데 그 일을 담당해 달라고 해서 제가 국정원 정상화 위원장으로 지금 자유민주당에서 고영주 대표를 곁에서 지금 보좌하고 있지만은요, 무슨 사사로운 이익을 보고자 그런 고영주 대표님을 돕게 된 게 아니죠. 그분의 청렴하고 결기가 있는 정말 모범적인 공직자의 모습을 보면서 검사장까지 했던 사람이 퇴직하고 나면은요, 전관을 이용해서 돈을 갖다가 수백억을 끌어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영주 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에 재직하고 있을 때 단 한 번도
퇴직한 이후에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그냥 연금만 가지고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셨다 그래요. 어찌 보면 대단히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법조인이다 하겠습니다. 왜? 서울대학을 나오고 그것도 공대에서도 당시 최고의 수재들만 다녔던 화군과를 졸업했던 젊은 청년 고용주는 뜻하지 않은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서거로 말미암아 군대를 갔다 와서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매우 특이한 경력자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가 공안검사를 해서 마지막 검찰 조직을 떠날 때까지 공안검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김대중 시절에는 검찰청 내부의 척결 10인 가운데 뽑히기도 했고 노무현 때는 강금칠과 같은 정말 철없는 아이들이 법무장관을 하면서 그 시절에 그런 역경도 이겨냈던 그야말로 꿋꿋한 검사, 결백하고 결기가 있는 바로 대한민국의 공안검사가 고용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간첩들이 들어올 때 국회에 고용주와 같은 소위 특등사수가 들어가서 그냥 바로 하는 그런 간첩 무리들을 일도 양단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지금 국힘당에 의원하고 있는 검사 출신 아이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해요. 할 수가 없다고요. 네?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고용주를 지역구로 나오든 아니면 비례로 나오든 고용주를 바라보고 자유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고 국민의힘당이고 표 찍을 데가 없잖아요. 양당제? 무슨 양당제예요 이게? 짬짬 먹기 하고 사천하고 시스템 공천한다 그러면서 헛짓을 하고 있는 이 양쪽을 바라보시면서 어디에다 표를 주실 겁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림과 동시에 경고를 드립니다. 이번에 이 간첩들이 국회로 들어오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은 끝이 날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 우리 동료들 가운데 심지어 국가정보기관을 뭐 30년이다 이렇게 근무하고 나온 사람들도요, 하는 짓을 보면은 이 연금 지키는데 정신이 없어요.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똥별 달고 나온 자들도요, 그 별을 몇 개씩 달고 있어서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자들이 거의 없어요. 극소수예요, 육사 출신들도. 자, 그런데 과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은 누가 지켜줍니까? 지금 뭐 결국엔 정치가 바로 돼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리가 많지만은요, 정치가 바로 되려고 그러면 바로 된 사람이 입법부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간첩 세력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요, 고용주 그리고 고용주와 함께 있는 자유민주당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 방송에 자꾸 이렇게 무슨 뭐 전광훈 목사님을 갖다가 뭐 음해한다고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런 분들은 생각을 좀 달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가 아쉬워서 전광훈 목사님을 갖다 음해를 해요? 그분 잘 되길 저도 바라요. 그동안 기여하신 바도 있고,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 얘기대로 뭐 20석 이상 비례대표를 가져가셔서 이 나라를 지켜내는 자유민주주의의 보루가 되시면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찬양 드려야 될 일이죠. 자,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서 발표했다시피 정광훈 목사가 있는 자유통일당은 후원금도 0원, 그리고 뭐 당비도 0원이에요. 자, 그럼 당원이 지금 7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700만이 넘는 당원이 당비를 안 내나요? 한 푼도? 그럼 그 당비들 다 어디 간 거죠? 그냥 교회 헌금 계좌로 넣어가지고서는 거기서 그냥 교회 예산 처리하듯이 그냥 그렇게 처리가 됩니까? 자, 그 따지고 보니까 고용주 대표가 연합을 하고 합당을 하면은 대표가 되어 주셔야 된다라는 말을 전광훈 목사 입으로 직접 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한대요. 나머지 군소정당 너무 작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관위 발표에 따라서 보면은요,
이 돈 문제 때문에 합당을 하거나 연대를 하면은요,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 신고를 하고 모든 이 재정 상황, 그동안에 당비 들어온 거, 후원금 받은 거, 이런 것들 신고를 하고서 정당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겠죠. 그동안 좀 꼭 안 써도 될 곳에 돈이 나간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이 금액은 무엇에다 썼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대로 된 영수증이나 뭐가 없어서 답변은 못할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당 그 뭡니까? 어, 그 정당법, 그리고 소위 선거 자금 비용과 관련된 또 법령이 또 있잖아요. 거기 전부 위배가 될 거라고요. 그럼 그런 위반 사항이 때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통일당은 어느 정당하고도 합쳐지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이거 돈 다 어디 갔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정확하게 영수증까지 답변이 척척척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그러면 그 어느 조직하고도 합칠 수가 없겠죠. 충심으로 바라건대 정광훈 목사님 얘기대로 이번에 자유통일당이 20석 이상 가져가고, 그리고 민주당이나 그런 종북 간첩 세력들이 단 한 명도 못 들어오게 방어를 해 주신다면 그야말로 극찬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와 같은 성과가 나오지 않고, 만약에 진짜 한석이라나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했을 때는 자유통일당이나 목사님이나 정말로 큰 일을 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그랬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자유마을 신도들이 32,000명이라 그랬는데 당시 고영일 후보가 받았던 표는 1623표, 대략 한 15분의 1도 채 안 되는 2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총선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는요, 보십시오. 고영주 대표께서 지금 한동훈에게 지금 비례대표에 관련돼서는 같이 만나서 수기하고 우리가 힘을 모으자라고 지금 신문 광고를 통해서 제안을 했어요. 저도 한동훈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을 했어요. 근데 답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는 이겁니다. 태극기 세력, 아스팔트 자유 보수 세력, 이런 것들 한 주먹도 안 되는 귀찮은 존재들이야. 아무런 득실을 따져봤을 때 득이 될 놈들이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줌도 안 되는 세력들, 그게 바로 아스팔트 태극기 자유 보수 우파 세력들인데, 그 한 줌도 안 되는 곳에 지금 정광훈 목사님의 700만 성도들, 700만 당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줌도 안 되는 것 치고는 그 한 줌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이 한 줌이 정말로 700만인지, 아니면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대로 정말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한동훈 측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자유보수 우파 태극기 세력들이 정령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인지 이번에 선거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국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좀 정신 바짝 차리시고 각성들 하셔서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기 위한 하나의 해결점이 어디 있겠냐, 그걸 찾으십시오. 제가 봤을 때 유일한 해결점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 아닌 공안검사 출신이 고용주가 거기에 대한 키워드, 해결의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에 동의를 하신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당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그리고 지지 성원해 주시고, 그리고 고용주가 이번에 출마하게 되면은 고용주에게 표를 몰아주세요. 그리고 자유민주당으로 표를 몰아주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는 공산화가 되지 않고 공산당을 무찔러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북한에 있는 노동당, 공산당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마저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반중 친미를 외치고
차이나 아웃을 말하면서 천멸중공 하늘이시여 중국 공산당을 멸망시키시옵소서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어디다? 자유민주당밖에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자, 오늘도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과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